안녕하세요. 좌표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좀 뜸했죠? 이게 지속적으로 방송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증여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은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다주택 꼬리떼기 의혹 벗을까? 3월 13일 날 이렇게 나왔네요. 또 한번 볼까요? 꼼수 중요 수상한 재산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들, 다음 뉴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한 검증을 보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와 쌓여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로 내정되기 직전에 왜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에게 증여 뒤. JTBC 뉴스네요.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는 지난달에 20년 넘게 갖고 있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했다고 하죠. 그리고 바로 그 집에 월세를 내고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설도, 세계일보에서는 사설도 이렇게 썼네요. 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 청문회에서 철저히 파헤쳐라. 여권에서조차 급진적이고 가볍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전에 20년 이상 보유했던 분당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 그랬습니다. 사설을 한번 간단히 볼까요? 이게 세계일보인데요. 보니까 지명 직전에 20년 이상 보유했던 분당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월세로 그 집에 사는 것을 신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6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명목산 1가구 1주택자가 되어서 다주택 보유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딸에게 급하게 증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꼼수 증여란 말이 나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온갖 편법을 증언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 분당에 있는 아파트 34평형인 것 같아요를 딸과 사위가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집은 이 분께서 23년간 보유했던 집인데 장관 지명 직전에 딸과 사위에게 증여를 했고 이틀 뒤에 딸과 사위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6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을까요? 이게 편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이게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를 팩트입니다. 23년간 보유하고 거주한 아파트 자녀 부부에게 증여를 했다. 두 번째, 그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60만 원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자녀는 부모로 받은 보증금과 월세로 증여세 일부를 충당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왜 이게 꼼수일까요?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견움이 있잖아요. 다주택자를 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명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아도 되고 증여를 해도. 근데 요즘에 팔면 팔리나요? 지금 장관 지명됐고 시간은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여를 했는데 굳이 이게 꼼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이제 결국은
결국 자기 집에서 자기가 또 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뭐, 이것은 이제 꼼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꼼수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꼭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결국은 법을 잘 지켰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최 후보자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주택을 법적으로 다주택이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소유권을 넘겼다. 그렇지만 그 집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한 중산층들의 부동산 증여의 한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또 저는 최 후보자는 30여 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한 전문가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를 잘 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도 하거든요. 다만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사회 전반에 흐르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다 다주택자들만 세금이 무서워서 또는 정책이 무서워 집을 팔고 또 집 하나 있는 것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라 생각했는데 이것마저 팔아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누구는 정부 정책이 무섭고 정부 정책의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는 큰 손실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지금 앞으로 대출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공급 많고 그래서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고, 더군다나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매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집을 팔자. 정부 정책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어떻게 하든 보유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지금 정부 정책이 이러지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또 그리고 부동산은 사이클이라서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 이것만 지금 잘 피하면 또 집값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 집 팔 거야? 집을 팔겠다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다 안 판대요. 집은 안 파는데 왜 집값은 떨어진다고 할까요? 물론 일부 지역의 어느 특정 지역의 어느 아파트가 무슨 사정 때문에 집을 팔 수 있어요. 안 팔리니까 급히 내놓고, 그래서 그것만 보고 뉴스에서 집값 떨어졌다 어쩌다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세요.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일 거예요. 이제 다른 말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런 말이 희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금은 주택 증여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이 행위를 보고 언론에서는 국민 감정상 꼼수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갖고 있자니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보유세, 다시 말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세, 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가 되겠죠. 이렇게 보유세가 무섭고 그래서 팔아버릴까 생각하니 조정지역에서는 일반 양도소득세에서 20포인트를 더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되고, 더군다나 대출이 되지 않아서 살 사람도 없기도 하고, 또 향후 상승 가능성도 있어서 차라리 증여세 내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서 증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2016년도에요. 증여가 8만 857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은 또 8만 9,312건, 얼마 크게 증가한 건 아니죠? 2016년에서 2017년. 그런데 2018년을 보니까 11만 1,863건이 증여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버렸죠. 그리고 서울에서만 22만 4,765건이 증여가 이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2.1%가 서울에서 증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증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2019년 1월 9,994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증여가 늘어날까요? 우리는 이제 이걸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한 것과 그 다음에 집을 사고 팔 수 없도록 만든 각종 규제 정책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보유세 부담이 있겠죠. 이번에도 또 지난번에는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집합 건물에 대해서 공시가를 발표 이제 4월 달에 할 건데 이미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다주택자일 경우는 재산세, 종부세, 이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크죠. 그래서 보유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유를 분산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증여로 나타나지 않은가. 또 부동산이 지금은 거래가 위축이 됐죠.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산을 자녀나 부인이나 이렇게 소유권을 분산시키는 거, 이게 이제 증여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 얘기한 것처럼 2018년도에는 11만 1,863건이었는데 이게 서울에서만 22.1%인 2만 4,765건이나 증여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가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포인트예요. 이게 또 포인트. 예. 그 다음에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9.13 대책에서 발표했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내봤자 별 볼 일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싶어도 혜택이 별로 없으니까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여로 돌아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팔고 난 다음 후회할까봐.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부동산 증여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는요, 3월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3월 17일이네요. 3월 17일 일요일날 새싹반이 개강하고요. 그 다음에 19일날 화요반 저녁에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데요. 새싹반 화요반이 개강합니다.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 들어가서 보면 되고요. 이 방송은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지만 팟캐스트로도 방송이 됩니다. 팟캐스트에서는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를 치면 나오고요. 좌포라고만 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최지명자가
딸이 아닌 딸 부부에게 반반씩 증여한 것도 결국 절세를 통해서 다주택을 피해갔고, 그리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한다면 증여세 체류 세율은 30%까지가 된대요. 그런데 딸 부부에게 나눠 증여를 했기 때문에 5억씩 각각 증여세는 20%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세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또한 딸 부부는 아빠에게 매월 160만 원의 월세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증여세를 내는데 합한다면 결국 불법도 아니고 누구나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지금은 부동산 증여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누가 했다고 해서 그 비난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했던 그 방법을,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욕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닮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잘못하면 욕도 먹을 얘기죠. 욕도 먹을.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다만 내가 가지지 못하니까 더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싫어한 감정을 내뱉을 수는 있겠죠.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바 아니고, 또 더군다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장관 지명자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를 살 수 있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행위 자체만을 보고 봐서는 이것이 그렇게 그분이 장관 지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꼭 비난받을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산을 지키고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그렇게 못한 것이 바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방송했는데요. 여러분 방송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그런 거 누른다면서요.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카페에서는 두 사람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장대님과 또수님이, 또수님은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요. 장대님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아주 재밌게 하거든요. 그 방송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 초보자라고 한다면 아주 유익한 방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